AB의 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AB의 바이오 관련해서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는요. AB의 바이오의 주가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AB의 바이오가 언제쯤 올라갈까? 이 질문도 많이 하실 텐데 이걸 알면, 이 두 가지를 알면요. 언제 올라갈지도 보입니다. 해서 11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일정이 있죠. 월드 ADC부터 시작해서 알츠하이머 컨퍼런스까지요. 그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서 오늘 말씀드린 것 먼저 해소가 된다면 정말 잘 올라갈 거예요. 우리 AB의 바이오 주주분들 최근에 조정을 보면서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건 오늘 말씀드린 내용 때문이고 그 내용이 뭔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왜 떨어지는지를 안다면 언제쯤 바닥을 잡고 언제 올라가는지도 보여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주가를 통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정책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지금 미국 정부가 역대급 두 번째로 긴 시간 동안에 정부가 지금 셧다운이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이 셧다운이라니? 미국이 무슨 부채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뭐 연례 행사입니다. 별일 아니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각각 뭐 입법을 하려고 하는 부분과 예산안과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은 미뤄지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결국은 해소가 될 이슈다. 해소가 될 이슈다.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뭐라고 ABA 바이오 주가가 떨어지겠느냐. 자 보세요. 자랑은 아니에요. 지금 ABA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부터 제가 항상 매수와 매도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요. ABA 바이오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고요. 물론 저도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쑥스럽습니다. 쑥스러워요. 근데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시면 다 압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께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사과 방송도 드렸죠. 그 변수가 뭐였어요? 금리 정책이었잖아요. 파월의 말 한마디가. 그죠? 근데 이 파월의 말 한마디도 중요했지만 때마침 셧다운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4주째거든요. ABA 바이오가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지 딱 4주가 되는 시기입니다. 즉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과 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제약 바이오주에게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과 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결국 뭐 어디로 이어진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워진다. 이거 실제로 그렇고 또 ABA 바이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우려가 돼요? 지금 ABA 바이오는 뭐 ABA 206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이중항체 ADC 일정도 있고 여기에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래파디 T도 우리 올 하반기에 또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고요. 임상 승인 계획 신청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투자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그게 좀 고착화가 된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들이 순항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지연이 되겠죠. 뭐 실제로 지연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따른 우려감은 증시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 들었을 땐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ABA 바이오에 문제가 생겨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조금 높아지면 조금만 더 알려드릴까 하는데 우리 오늘 ABA 바이오 영상 좋아요 200개 한번 넘겨봅시다. 정말로요. 저는 이 ABA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텍의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뭐 혹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혜진의 바이오 교실이라고 아시죠, 그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설명 잘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분 걸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안다면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런 규모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해요. 물론 저는 미약하게나마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은 곧 매수세고, 매수세는 곧 상승의 원동력이 되니까요. 우리 좋아요 200개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되도록 해 봅시다.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나아가서 우리 채널 홍보 중요하죠. 그죠? 우리 채널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식들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수익을 볼 가능성 조금이라도 높아질 겁니다. 좋아요와 영상 끝까지 보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이어가자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왜 빠지냐라는 질문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첨언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쯤 올라가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언제쯤 올라가는지, 왜 올라가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 전에 왜, 그러니까 도대체 금리 정책 셧다운 이게 뭐길래, 뭐 자금 조달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왜 이런 거예요. 지금 ABL에 적용을 해서 보면은 지금 FDA 승인 노리는 게 하나 있죠. 담도암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FDA 직원들이 대거 해고를 했어요. 해고한 사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FDA 직원들을 대거 해고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방정부는 셧다운 들어간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장기 국채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장단기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금리 정책의 역전으로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뒤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주식, 꽤나 상승 추세를 오래 유지했던 주식은 이런 조정이란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드의 행보가 불확실해지면 금리 정책은 당연히 불확실해지는 건데 다만 다행인 거는 이 금리 정책이라는 건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없다. 절대로.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이고 그럼 우리는 뭘 하나 한 거예요? 이 조정이란 녀석이 결국에는 이 금리와 연결이 된 거고 또 여기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이제 또 FDA 직원들의 대량 해고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이 됐는데 이건 영원한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언젠간 끝날 거라는 걸 아는데 지금 연방정부가 언제까지 셧다운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운영이 안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언제 해소가 될까? 그래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기사가 검색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연방정부 셧다운 기사 많이 나옵니다, 요즘. 자, 이 기사를 봤어요. 자, 지도부 해국편 발동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의결을 거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기 위한 의결 정족수가 있어요. 통과 요건이 이제 60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적혀있죠. 통과 요건은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근데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와요. 막지 말라는 거죠. 그건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준비해놨던 예산안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야 당연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부 신용도가 다시 원래로 복귀가 될 거고 그렇게 돼야 이제 국제 시장에서의 보여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줄어들 텐데 그게 영원하진 않을 걸 모두가 알아요.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이것 때문에 다들 조심하니까 대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제약주가 밀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금 조달 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명분에 불과하고 근데 뭐 이게 장기화되면 분명히 이제 뭐 자금 조달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 분명히 생길 건데 어쨌든 그래서 언제쯤 해결된다? 지금 이제 뭐 의결 정족수 필요 없이 이거 없애버리고 셧다운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1월 달 안에는 해결이 될 거라 봐요. 11월 달 안에는 뭐 한 나라의 예산안을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는 거는 뭐 의미 없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올라갈지를 알고 싶다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언제부터 그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이 사이클을 알면은 사실 이 에이베이 바이오가 다음에 어떻게 올라갈지도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좋아요 200개 이상 눌리면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이 승인이 나면은 언제부터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다음에 또 추가로 예산안은 언제 또 협의를 하는지 이 사이클 말씀드리면서 에이베이바이오 놀랍게도 이걸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다들 아시죠? 이혜진의 바이오 교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도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연준의 금리 정책이 중요하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 내용이 바이오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 주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에이베이바이오가 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의 상업적인 가치의 변화는 없으나 심지어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막 나와요. 뭐 이거는 몇 퍼센트다, 이건 얼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른 변화는 없는데 왜 빠지냐? 결국 여기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야기, 금리정책 이야기. 이게 다소 어려울 순 있지. 머리 아플 순 있지. 나도 좀 어떻게 좀 더 설명을 쉽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어떻게 해? 돈 벌려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모였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자, 고마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요. 여러분에겐 중요한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방송으로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고자 무던히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역시나 실시간으로 주가를 대응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요.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가 막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왜 올라가는지 지금 가격에서는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취합을 해서 올바르게 주가를 바라볼 수 있는 분석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더 주식을 잘하시고 더 많은 정보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뭘 향해서? 수익이란 녀석을 향해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에이베이바이오 최저점에서부터 분석하면서 그냥 무작정 들고 갑시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 없고요. 항상 매수하고 매도, 매수하고 매도, 매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더 올라가서 매도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는 그죠? MDS학회 일정 이게 생각보다 에이베이바이오 주가의 반영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한번 물러서는 게 맞았는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수잖아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죠? 이 변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이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란 녀석이 나왔으면 이 조정이 앞으로 영원한 조정을 이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기회가 될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선택을 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분석이 여러분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금리정책과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어서 이제 에이베이바이오의 그래프바디 T와 또 이중항체 ADC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으로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필요할 거고 그래서 문자 신청을 하면 도움을 그 부분에 있어서 받게 되실 건데 문자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에이베이바이오 이중항체 ADC와 관련된 내용과 지금 또 그래프바디 T 쪽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영상 초반에 전해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셧다운과 장에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면 좋은 내용이고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내용입니다. 말하면서도 저도 쑥스러워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자, 금리정책, 셧다운. 해당 이슈는 바이오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죠? 제한적이고 기업들의 활동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죠.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리정책과 셧다운은 돈에 대한 정책이에요. 돈에 대한 정책이 막혀있고 불확실하니까 돈에 민감한 제약바이오주는 당연히 어떤 중요한 학회 일정이 있더라도 중요한 임상 파이프라인이 있더라도 실무적인 일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좋은 약물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지금 좋은 학회 일정에서 소개도 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이 투자를 꺼려라는 이런 금리정책의 불확실성과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있다면 당연히 학회에서 내용이 좋았더라도 기술 이전까지 바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다. 장기화된다면 물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하는 건 뭐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역대급 두 번째로 긴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보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막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통상적으로요. 해서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될 건데 해결이 되면 언제냐? 자, 그래서 제가 연방 정부의 예산안 처리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클을 알아야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영상 좋아요 200개 눌러야겠죠, 그죠? 200개 눌리면 내일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엔 호재가 있어야 이제 올라가게 될 건데 이를테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연방정부의 금리정책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베이스를 찾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가장 또 반가워하는 이 호재라는 녀석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 호재의 크기에 따라서 현재 에이베이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혹은 상승 추세를 뚫어내는 급등 추세가 나올지 그게 결정이 될 건데 당시의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전고점 11만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할지 혹은 재료에 따라서 급등 추세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신고가 영역에서 매도를 또 잡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건데 재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준비하느라 코피 많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상남이가 요즘 코피가 많이 납니다, 진짜 정말로.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눌러달라고 아주 용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 안 했다면 여러분이 누르시는 좋아요가 제게 의미는 없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이 응원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것들 제게 많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말로. 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문자 참여 많이 하세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했던 거는 이제 그랩바디 비었고 거기에 따른 이야기는 제가 어제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도 핵심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GSK와의 계약에서 이것만 기억할게요. GSK와의 계약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는 타겟에서 제외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권리는 에이베이 바이오에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지금 다가오는 CTAD 즉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가 되고 이 자리 이후에 기술 이전이 또 기대가 되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금정책이라든지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되는 게 기다리고 있는 이 재료가 주가를 견인하기 가장 좀 원활한 그림이 되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좋고 이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요겁니다. ABA001 담도암 치료제. 자, 지금 이 해당 치료제 시장은 2025년도 기준으로요 9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담도암 2차 표준 치료제는 폴폭스랑 뭐 류코보린이랑 이런 항암제로 조합이 되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라잖아요. 그죠? 요거만 보면 돼요. 9억 달러. 시장이 꽤나 큽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담도암이 희귀암으로 지정이 되면서 FDA 쪽에서 가속 승인이 날 수 있어요. 그 말은 FDA 쪽으로 승인 신청이 들어갔을 때 곧바로 상업화가 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담도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ABA 바이오에게 가장 먼저 상업화라는 꿈을 안겨다 주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에 나오는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이 관련 데이터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주가 대응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5년도 하반기나 2026년도 상반기 1분기가 될 겁니다. 그때 나오는 후속 데이터를 통해서 FDA 가속 승인 이후에 상업화되는 이야기 구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뭐 여기서 하나는 정리됐죠. 담도암으로 하반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다. 재료 하나 알았어요. 그럼 이 재료를 하나하나 일정을 뜯어보면서 대응을 하면 또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고 떨어지는 매도까지 할 수 있어요. 담도암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얼마나 좋아. 공부하면 돈이 된다. 일정만 알아도 정말 안 그럴까? 다 맞췄다니까 지금까지 그걸로? 알아요. 나도 쑥스러워. 지금 영상 보면서 내 욕하죠? 근데 그걸로 다 맞췄다니까 진짜로. 영상 다 뜯어봐요.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로. 이것만 해도 돼요.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ABA111입니다. ABA112도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 이거 다 봐야 돼요 정말로. 제 방송 왜 많은 분들이 보겠어요? 이거 다 알려주니까. 저한테 문자 신청 왜 하겠어요? 이걸로 수익이 나니까. 기존의 방송들이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할게요. ABA111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ABA111은 그래프바디 T를 적용한 플랫폼, 그래프바디 T라고 하는 기술 플랫폼을 적용한 거고, 뭐 개념을 좀 알려드리면 이제 암세포 사멸과 안정적인 이런 약물의 치료를 작용하게 하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메인은 역시나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주가가 정말로 올라갈 수는 있는 건가? 올라간다면 언제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언제 올라가느냐? 이걸로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반기에. 일단 올해 7월에 위암 환자 대상의 임상 일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환자 57명 중 17명이 해당되는 용량 증량 파트의 전체 ORR 객관적 반응률이죠. 객관적 반응률이 70%를 적용 나왔고 그리고 이외에 유효한 용량은 83. 와 진짜 이건 볼수록 놀랍다. 이거 ABA 바이오가 만들었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그런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졸백투시맙 대비 높은 유효성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올해 7월부터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졸백투시맙이 이 아스텔라스가 인수한 거잖아요. 자, 제가 달력 좀 볼게요. 이거 언제부터 말했어? 6월달부터 말했어. 5월달, 6월달부터 이걸 말했어 계속. 그래프바디 T가 일정이 시작되면 그래프바디 B만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거다. 왜냐? 중요하잖아요.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ABA111 그죠? 그래프바디 T가 적용된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지금 클라우딘 그리고 4-1BB를 타겟하는 이중항체예요. 그죠? HI2 음성 위암 1차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뭐다? 지금 위암 1차 치료제로 개발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 건 아스텔라스의 졸백투시맙이 유일합니다. 돈이 되죠? 미쳤다니까. 졸백투시맙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7월 달에 나왔어요. 졸백투시맙이 얼마에 아스텔라스에 인수했다? 2조 원입니다. 자, 얼마짜리 정보를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건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2조 원짜리 정보를 알려드린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스텔라스가 졸백투시맙이 발음도 어려워. 아스텔라스의 졸백투시맙을 이걸 2조 원에 가져왔어. 그럼 지금 ABA 바이오는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약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2조 원 아래로 팔까? 유일한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이 위암 1차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고 시판되고 있는 유일한 약물이 졸백투시맙인데 이걸 뛰어넘는 약물이 나온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상업화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언제 나옵니까 또? 자, 데이터 추가 발표는
자, 돈이 되는 종목 다 알려드립니다. 자, 용량 확장 40명 파트의 데이터 추가 발표는 2026년 1분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올 연말로 갈수록 셧다운과 금리 정책의 이런 불확실성과 제한적인 영향들이 점차 완화가 되면서 방금 말씀해드렸었던 ABA 001과 ABA 111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임상 이상 진입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7년도 내 해당 임상 이상 PFS 생존 데이터죠. 생존 데이터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용량 확장 파트에서는 두 가지 용량이 평가가 될 거고, 여기에 따른 이 파이프라인의 파이프라인의 상업적인 가치, 영업적인 가치가 또 매겨질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졸백툭시마비 클라우드인 18점이 저발암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 허가를 받았음에도 현재 블록버스터 약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ABA 111이 지금 이 치료제에 있어서 베스트인 클래스 가능성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땐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로. 근데 이런 주식을 놓고 잠깐 지금 뭐 조정받고 있다고 끝났다라고 해버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이 되는 이야기로 사람을 좀 선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선동을 하잖아요, 지금. 물론 저도 지금 이 내용들이 ABA 바이오의 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뭐 금리 정책이나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로 주가의 움직임을 그 누구도 100% 예측할 수 없으니. 근데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올릴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누가 들어도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이야기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라고 하잖아, 일각에서는. 지금 영상 막바지기도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남들한테 남들이 잘 되는 꼴 못 보는 이런 사람들을 바퀴벌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취합하고, 언제 매수하면 올라가고 언제 매도하면 떨어진지 이런 것들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쑥스럽지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문자 남겨야겠죠. 맞지 않습니까? 자, 737174542 번호로 남기세요. ABA 바이오라고요. 개중에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나요? 정말 우리 방송 보면은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그죠? 분석 보면서 수익도 많이 봤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방송하시나요? 왜 알려주시나요? 이런 걸 왜 굳이 남과 나누나요?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쯤이면 전 이걸 보여줍니다. 자, 기부 영수증이죠.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내용이고, 요거 위조 변조하면은 정말 큰 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서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위조 변조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나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고. 왜 보여드리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기부합니다, 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면서 열심히 또 분석해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방송만 봐도 수익이 나게끔 이끌어드리겠다. 허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문자를 신청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들을 최대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문자 신청 참여 많이 하시면 제가 또 열심히 더 방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문자 참여 많이 하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죠? 설명을 하느라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맥락을 놓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시나리오를 좀 그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가의 조정을 만들고 있는 건 금리 정책이다. 언젠가는 해결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내용이다. 통과되겠죠. 언젠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언젠간 해소가 될 건데, 그 해소가 되는 구체적인 시기와 또 거기에 따른 사이클을 알면은 ABA 바이오의 이런 학회 일정이나 임상 파이프라인의 발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언제쯤 효과가 적용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되돌아가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해소가 되면은
ABA 바이오가 발표할 예정인 중요한 이제 임상 자료들, 이어서 이제 학회 일정들 함께 봐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면 된다. 또 상담이가 또 마음이 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잘 들으세요. 이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적어놓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앞으로 방송 시청하실 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금리 정책과 셧다운이 제약 바이오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말씀 많이 드렸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ABA 바이오를 놓고 말해볼게요. 발표를 하더라도, 임상이 나오더라도, 학회 일정을 하더라도 원래 같았으면 통상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다음 임상이 순항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시에서 주가를 견인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정책이나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임상 돼도 학회 나와도 발표 있어도 실무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기술 이전이 되려면 그런 거금을 들여서라도 내가 그 기술 사겠다라고 하는 빅파마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은 있더라도 지금 금리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또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으니까 조금은 사리자, 자,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발표나 임상이나 학회 일정이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나와도 실무적인 것들이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견인을 제한시킨다. 근데 우리 영상의 메인은 뭐였어요? 자, 셧다운은 어차피 해소가 될 겁니다. 발표, 임상, 학회 일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언제쯤 터지는지, 그 터지는 시기가 셧다운 해소가 되고 나서인지 해소가 안 됐을 때인지를 구분하면서 ABA 바이오를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로 셧다운에 대한, 자, 요것도 휴대폰에 캡처를 하시던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자, 좋아요 누를만 합니다. 자, 주변에 공유 버튼도 많이 하시고, 그죠? 셧다운이 해소가 되기 전에 학회를 가지거나 임상 발표가 나오면은 재료가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MDS 학회죠. MDS 학회가 나왔는데 또 그때 마침 또 오버랩이 됐던 게 뭐예요? 금리 정책 불확실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소되기 전이고, 해소가 되고 나서 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회나 임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시기를 좀 구분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방 정부의 셧다운 뭐 이런 걸로 일부 행정이나 미팅이 좀 지연이 되면서 많은 우려가 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학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변하지 않는 고정값 학회 일정 두고, 변하지 않는 고정값 뭐 임상 발표 두고 변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이클이 중요한 거고, 변수는 연방이에요. 결국 고정값은 뭐다? 임상이나 ABA 바이오의 가치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이걸 좀 말씀드렸어야 됐었네요. 그죠? 월드 ADC 내일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11월 3일부터 11월 6일,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6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 ADC 전문 행사고요. ADC 개발 전략과 신기술을 논의합니다. ABA 바이오는 해당 일정에서요, 이중항체 ADC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ABA 바이오 이중항체 ADC는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암 치료제 패러다임이 ADC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고, 이 안에서 ABA 바이오 이중항체 ADC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N2 아시다들, 이제 N2의 성공으로 인해서 ADC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 이중항체 정밀성을 더한 ABA 바이오가 제일 잘하는 게 정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업계에서도 ABA 바이오가 탑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고, 차세대 ADC 유력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제 ABA 바이오가 정밀성에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 종합해 보면 지금 11월 달부터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ADC 학회 일정이 중요한 또 상승 모멘텀으로 반영될 수 있다. 그 모멘텀이 말씀드렸던 대로 셧다운 해소가 되고 좀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그래서 ABA 바이오의 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전입상 단계임에도 이미 수조 원대 잠재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공동개발 발표와 학회 발표 등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점차 주목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즉, 에이베이바이오의 이중항체 기반 ADC 파이프라인은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력과 빅파마의 수요를 바탕으로요. 향후 한화 수조 원대 조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예언해볼게요. 전 수조 원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ADC도 수조 원대 계약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뭐 라이센스 계약이나 투자가 성사될 수 있는 초고평가 자산으로 평가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출발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IND 그죠? 임상 승인 계획이 이제 막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이제 시작이니 주가도 출발점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방송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참여해 봅시다. 유익하셨다면 문자도 참여해 봅시다. 유익한 대응들이 유익한 도움들이 여러분께 필요하니까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